참 이렇게 멋있는 차를 이렇게 길거리 골목에서 꼭 찍어야 되나요? 안녕하세요, 빈둥님들, 조수빈입니다. 제가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제가 람보르기니의 초대를 받았습니다. 여기 있는 차들이요, 와, 여기는 우라칸이 있습니다. 우라칸 아시죠? 거의 뭐 3억 정도면 기본 정도 뽑는 그런 모델인데, 이 색깔 보세요. 이게 부티가 짤짤 나지 않습니까? 정말 람보르기니의 직선 위주의 남성적인 느낌이 이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오면서 사실은 멋있게 좀 드레스 정도는 입고 와야지 예의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간편하게 왔어요. 왜냐면 부자일수록 이런 데 올 때 티내면은 촌스럽다? 알죠? 그래도 이래봬도 제가 지금 오늘 입은 티셔츠가 구찌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티내면은 촌스럽다? 람보르기니는요, 저는 어릴 때 무슨 람보 아시죠? 람보 기억나요? 람보 알아요? 어리죠? 람보 몰라? 람보 알아요? 영화 람보 몰라요? 자료화면. 예. 저는 어릴 때는 람보르기니 하면은 그런 근육질의 실베스트 스텔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창업주의 이름입니다.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스토리가 되게 재밌었는데요. 엔초 페라리 아실 거예요. 페라리 창업주가 스포츠카로 엄청나게 이름을 알릴 때 람보르기니는 부자 농부의 아들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의 꿈이 굉장히 큰 공부, 기계를 갖는 게 자기 꿈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기계 분해하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신혼여행 가다가 길에 군용 트럭이 버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서 자기가 트랙터로 개조를 하겠다고 신혼여행도 미뤘습니다.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위자료 따따블로 내고 이혼당할 거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아까 농사 일을 하면서 농기계를 만들면서도 자동차에 좀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요새는 뭐 농부 아들 얼마나 벌겠어야 하지만 그때 엄청난 부자였거든요. 그래서 엄청난 부자여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 사람이 차에 미쳤어. 레이싱에 미쳐가지고 막 레이싱 쫓아다니고 특히 페라리를 좋아해서 250 GT를 자기가 사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취미가 뭐예요? 자기가 막 차를 분해해보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날 페라리 250 GT를 몰다가 얘가 고장이 납니다. 그래서 자기가 분해를 해봐요. 분해해보다 깜짝 놀라요. 왠지 아세요? 그 비싼 페라리에 쓴 부품이 내가 만드는 트랙터에 들어가는 부품과 똑같았던 거예요. 그래서 완전 열받은 람보르기니가 엔초 페라리한테 막 편지를 씁니다.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하는데 페라리가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콧대가 높아서 이 사람을 무시해요. 그래서 이 람보르기니가 황소자리거든요. 굉장히 다혈질인가 봐요. 그래서 막 그 페라리를 쫓아갑니다. 쫓아가서 막 항의를 하는데 페라리가 이때 실수를 하죠. 엔초 페라리가 뭐 저런 촌놈이 다 있어. 너는 집에 와서 농사나 지어라. 기계나 만들어라. 이렇게 응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열받은 람보르기니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 람보르기니입니다. 미스터리 이렇게 비싼 차 보니까 어때요? 남자들 로망 아니에요? 이렇게 2층에 오면은요,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브랜드잖아요. 그래서 좀 실제로 만져보고 고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색깔도 예쁘죠? 여러 가지 색깔들, 가죽 시트 느낌, 휠 이런 것들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. 오늘 저희가 타볼 우루스가 2억 9,9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옵션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3억 중반은 훨씬 훌쩍 뛰어넘는, 사실 그 위도 가능할 거예요. 어느 정도까지 커스터마이징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슈퍼카들은 자기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. 람보르기니는요,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대요. 이번에 코로나 때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을 했어요.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해서 사실 그 람보르기니 하면 슈퍼카, 왠지 돈 많은 성깔 별로 안 좋은 오빠가 탈 것 같은 차지만 자동차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람보르기니 특징은요, 딱 느껴지실 거예요. 남성적이고 굉장히 직선이 강한 느낌.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2에 굉장히 열광을 해서 2에 쑥 빠져가지고 거기 2에서 쓰는 칼이나 유명한 투사나 황소의 이름을 많이 이름에 붙였습니다. 와우. 우라칸도 시승해주면 안 되나요? 안 된답니다. 오늘 안 된답니다. 다음 기회에. 와. 제가 솔직히 왕년에 소개팅 할 때 한 분이 몰고 나오셨습니다. 굉장히 들어가면은요, 우주에 둘만 있는 느낌입니다. 그때만 해도 제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네, 괜찮습니다. 저희 남편도 괜찮습니다. 네. 이거 봐. 용 비늘 같지 않아? 와, 이런 와, 이런 거 설명 필요 없어.
그쵸. 와, 여기 봐. 네. 오늘은 저희가 우르스를 찍으러 왔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겠습니다. 가시죠. 됐습니다. 와, 이 람보르기니는 정말 이렇게 좀 튀는 색깔 있죠. 야시시한 색깔. 어머, 저런 색깔 어떻게 볼 수 있어? 다른 브랜드는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색깔을 람보르기니는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이냐면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는 제가 영국 배우 같은 느낌이라면 람보르기니는 조금 야시시한 할리우드 배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자, 오늘 제가 저의 주인공 우르스를 만나러 가겠습니다. 나 지금 정신 못 차리. 와! 와! 오! 안테로스 로쏘. 로쏘가 로즈 아시죠? 붉은이란 뜻이고 안테로스가 사랑과 성을 관장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 에로스 동생이래요. 에로틱하죠, 여러분? 우후. 와. 와. 오. 와우. 람보르기니가 무슨 알파벳 좋아하는지 알아요? Y 좋아해, Y. Y를 찾아봅시다, 여러분. 여기 Y 있죠, 여기? 여기 Y 있죠? 여기도 Y. 맞아, 맞아. 이렇게도 Y. 와, Y. 여기 안에도 보면 약간 이게 보면은 그냥 사각형 같아도 Y 느낌이 있어요. 오, 멋있다. 여기도 보세요. 이거 그냥 플랫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레이어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.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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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도. 그러니까 굉장히 레이어드가 있어요. 이렇게 비싼 차들을 보면은 그냥 각도를 굉장히 촌스럽지 않게 여러 개를 넣더라고요. 참 이렇게 멋있는 차를 이렇게 길거리 골목에서 꼭 찍어야 되나요? 내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차가 없어 보이냐? 차는 비싼 건데 이렇게 머플러도 조연이 아니고 굉장히 멋있게 크롬을 썼습니다. 근데 뭐 은색도 되게 여러 가지 톤의 은색들 넣고 굉장히 소재가 여러 가지 썼다 느낄 수 있고요. 근데 색깔이 참 얘는 람보르기니는 무슨 색깔 써도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우르스에서는 가장 스포티한 우르스라는 키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실제로 봤을 때는 스포티하다는 느낌보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에로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보면 그냥 빨강이 아니고 약간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미세하게 펄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섹시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, 저 같은 여자가 어때요 우리 감독님? 저 같은 여자가 내려 오 so hot 오케이 so hot 자, 빈둥님들 제가 자동차 영상 찍을 때요 비싼 차 아닌 차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이퍼입니다. 와이퍼가 히든이면 제가 비싸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히든이 나와 있으면 와이퍼가 나와 있으면 좀 저렴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어떨까요? 얘는요 아예 와이퍼가 히든이 아니라 아예 없어요. 그럼 어떻게 그 눈 보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? 와, 우리 감독님 아시는구나. 이게 봐봐요. 옆에서 보시면요. 각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. 네. 요렇게 쫙, 그리고 여기도 있죠.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있으면 이게 공기 저항성을 줄여줘서 속도를 높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저항을 줄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눈비가 석탄물 튀겼을 때 여기 어때요? 여기 한번 부딪히잖아요. 그러니까 얘한테 거의 안 가죠. 그 다음에 비가 내렸을 때도 여기 한번 지붕 역할을 해주잖아요. 바로 떨어지는 게 이렇게 한번 떨어지죠. 근데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확 떨어집니다. 그래서 와이퍼가 공학적으로 필요 없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차를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차 중에서는 아예 와이퍼가 없는 차는 처음인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다. 야, 나는 히든 와이퍼도 좋았는데 얘는 아예 와이퍼가 없네. 노 와이퍼. 그리고 차가 요즘 그 유행하는 것답게 그냥 납작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안에서도 그렇게 느껴질지 궁금합니다. 왜냐면 제가 우라칸을 왕년에 한번 타봤을 때는 굉장히 납작하게 우리가 찌그러져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차도 그럴지 되게 궁금하고요. 여기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얘는 왜 이렇게 누르는 그런 거 없네요. 원래 비싼 거면 이렇게 또 로고 누르면 나오는데. 납작해 보이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트렁크 공간 잘 되어 있고 아무래도 디자인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좀 낮아요. 그쵸?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안에도 이렇게 잘 꼼꼼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. 괜찮네요. 네.
닫을 때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우리가 아는 그 트렁크. 저는 이 우루스에서 가장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보여드렸는데 정말 이 엉덩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각도. 와이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레이어드를 넣어서 각도를 넣은 이 뒷면. 이 뒷면에서 아, 이거는 비싼 차다.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SUV랑은 격이 다르다는 거를 앞부분도 앞부분이지만 뒷부분에서 더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멀리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. 근육질처럼 디자인이 아주 예쁜데 람보르기니 쪽에서 들으면 좀 화내실 일이지만 아반떼 볼 때도 뒤 옆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약 그 느낌이 있죠. 요즘에는 국산차에서도 슈퍼카의 어떤 느낌을 내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응용을 하는데 아, 비싼 차에 들어가는 각도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, 있어빌리티하다는 생각 들고요. 뒤에 역시 이렇게 납작하게 뒤로 갈수록 여기도 보면은 평평한 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좁아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저는 람보르기니가 수제차이기도 하지만 지금 폭스바겐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대기업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손잡이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되게 소형차인 스코다 파비아랑 같은 손잡이거든요. 그래서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임팩트를 줘서 비싸게 딱 하지만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을 가지고 와서 단가를 좀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만약에 또 수제로 한다면 가격이 또 껑충 뛸 테니까 그런 식으로 대기업으로서 기업 전략을 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네, 갈게요. 타세요. 이게 자동화. 아까 우리 직원분께서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냥 산타페 몬다고 생각하시라고. 아니, 가격이 몇 배인데 이렇게 좋은 차 보면 지금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어.